이 두 사람은 선의의 경쟁자일까요? 아니면 숙명의 라이벌, 숙적일까요? 문재인과 안철수,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성향도 또 기질도 걸어온 길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두 사람 1953년생 그리고 1962년생입니다. 부산의 양대 명문 지역의 라이벌이죠. 경남고등학교와 부산고등학교를 각각 나왔습니다. 가정 형편도 대체로 문재인 후보는 어려웠던 편이었다면 안철수 후보는 유복한 환경이었습니다. 경희대 법대 나와서 사법시험 합격했고 안철수 후보는 서울의대 나와서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에서 MBA를 했습니다. 그 뒤에 학교 나온 뒤에 걸어온 길도 많이 다르죠. 문재인 후보는 운동권 변호사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IT 업계의 길이나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 뒤에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민정수석 거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안철수 후보는 대학으로 가서 서울대 융합기술과학대학원장을 지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이 두 사람 9살 차이이고 9살 차이로 부산에서 함께 자랐고 같은 부산 사나이다라는 것밖에는 사실상 공통점이 없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칠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로 문재인이 60세 그리고 안철수가 51세가 된 것이 2011년, 바로 2012년 대선을 한 해 앞둔 전초전 성격이었던 그 해. 그때부터 두 사람은 정계의 구애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은 부활을 꿈꾸는 친노계의 후원 속에서 6월에 자서전 운명을 펴내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손학규 대선 후보가 유력했던 민주당의 친노 그리고 시민단체 세력과 함께 합류하면서 민주통합당을 만들었고 순식간에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높은 지명도로 정계인 문재인을 여러 번 받아왔지만 고사해왔던 안철수는 역시 2011년 청춘 콘서트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가 박원순 변호사에게 양보하면서 안풍은 더 거세졌고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2012년 대선에서 운명적으로 맞붙은 이 두 사람, 대선 선거전은 박근혜 대세론 속에 진행됐습니다. 당시의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보겠습니다. 2012년 8월까지는 박근혜 후보가 37% 많이 앞서가는 가운데 3자 대결에서 안철수 29, 문재인 11, 안철수 후보가 많이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민주당의 조직을 업은 문재인 후보가 호남 쪽에서 상승세를 타면서 두 사람의 지지율은 호각세를 보이다가 나중에는 역전됐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23, 안철수 후보가 21까지 간 것이 11월 14일 상황. 여전히 박근혜 후보와는 차이가 많이 났고 이렇게 되면서 야권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는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단일화 회동이 마침내 11월 6일에 벌어집니다. 이 회동이야말로 두 사람의 첫 번째 본격적인 대면이자 단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YTN 박주원 기자 리포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50일 가까이 독자 행보를 이어가던 두 야권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강조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후에 계속된 이 두 사람의 단일화 협상은 양측 모두의 불신과 내상을 남기고 결국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실제 대결안과 문 후보 측이 제안한 최종적인 안이었던 지지도를 반반씩 혼합한 안으로 조사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문 후보님과 저는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인 단일화, 물리적인 단일화는 성사됐습니다. 그러나 두 진영이 기대하던 아름다운 단일화는
아니었습니다. 이후의 20여일에 대한 기억은 두 사람이 많이 다릅니다. 안철수는 그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한 것이 자신이었다. 그리고 투표일에 미국으로 떠난 것은 선거 후에 문 후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문재인 측의 홍영표 의원은 대선 후에 비망록을 펴냈습니다. 여기에는 안철수가 미래 대통령을 요구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비난이 들어있습니다. 열심히 선거전을 뛰지 않았다라는 원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정권을 박근혜 후보에게 넘겨주고 서로 다른 길을 가던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만난 것은 2014년의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지붕 아래서 동거한 한솥밥을 먹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비노계로 민주당의 당권을 잡은 김한길과 재보선으로 국회 입성 후에 새정치연합을 창당한 안철수가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7월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하면서 안철수, 김한길 지도체제는 넉 달 만에 막을 내리고 친문계가 다시 당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후에 야당의 대선 주자를 꿈꾸는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사사건건 당내에서 충돌했습니다. 결국은 총선을 넉 달 앞둔 2015년 12월 13일에 안철수가 탈당을 선언합니다. 당시 안윤학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당내 기득권의 힘이 너무 강했다며 문 대표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습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안 전 대표 측은 또 문 대표가 한밤중에 예고 없이 자택을 찾아온 것은 새벽 보여주기 쇼라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안 전 대표의 탈당을 지켜본 문 대표는 공식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하지만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면 돌파 의지만큼은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표는 정말 정치가 싫어지는 날이고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지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마침내 넉 달 뒤 대선의 전초전격이었던 2016년 4월 총선, 지난해 4월 바로 그 총선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정면 대결을 벌입니다. 김종인을 간판으로 내세운 문재인은 제1당으로 올라서면서 강력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철수 역시 야권의 심장, 호남을 석권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 2위를 기록하면서 두 사람의 대결은 사실상 승패를 가리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총선 직후에 대선 주자 지지율 1위까지 올라섰던 안철수는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대권 레이스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문재인은 최순실 게이트를 전후로 해서 독보적인 선두로 치고 올라가면서 대세론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이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안철수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구속 이후에 이 안철수의 호언장담은 현실이 돼 있었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이 두 사람의 숙명의 대결, 국민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의 대결, 이번으로 종지부를 찍을까요? 아니면 이번 대선 이후로 또다시 연장되는 것일까요?